한성우는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서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자신만 다른 자리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죠. 35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던 습관이 사라지자 몸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습니다. 손끝이 어색하게 떨려 컵을 잡는 동작조차 익숙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이제 좀 쉬어도 되겠지요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자리를 잡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아 편안한 휴식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는 순간 부엌에서 냄비 두드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정혜진은 평소보다 빠른 동작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표정은 유난히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내의 불편한 기색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어요. 오늘 밥은 내가 좀 거들까요? 혜진은 물기를 털지도 않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성우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거들긴 뭘 거들어요. 앉아있으면 걸리적거리기만 하지. 대사는 짧았지만 표정은 길게 말하고 있었죠. 성우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도울 수 있을까 해서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냄비 뚜껑을 닫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퇴직했다고 갑자기 집에 붙어 있으면 나도 부담스럽다고요. 이 말은 가벼운 투덜거림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오래 눌러온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손등으로 소파를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자신이 쉬고 싶은 마음이 부담이 될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아침 햇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는 낮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정도로 굳어 있었죠. 혜진은 아무 일도 없어라고 짧게 말하며 싱크대로 돌아갔습니다. 성우 역시 딸을 바라보다가 괜찮다, 지수야. 내 걱정 말아라고 말했지만 표정은 어딘가 무너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수는 둘의 표정을 번갈아 보며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마치 오래된 작은 금이 오늘 갑자기 더 크게 갈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녀는 한숨을 삼키며 방으로 들어갔고 거실에는 다시 조용한 냄비 소리만 가볍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에게 폐가 될까봐 발끝으로만 움직이며 라면 봉지를 들고 냄비에 물을 올렸어요. 퇴직 후 첫 주라 아직 자신의 자리를 어디에 둬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작은 끓는 소리만 울리는 부엌에서 성우는 조용히 국물을 저으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었죠. 아침부터 번거롭게 하고 싶지 않아요라는 마음이 그의 손끝에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더 큰 어색함을 만들고 있는 듯 보였어요. 라면 향이 부엌에 퍼질 즈음 안방문이 벌컥 열리며 혜진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피곤함, 그리고 말 못할 불만이 겹쳐 있었습니다. 성우는 눈치를 살피며 젓가락을 들고 말없이 자신이 끓인 라면을 한 입 뜹니다. 그는 천천히 씹으며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혜진은 팔짱을 끼고 부엌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침부터 라면 냄새가 집안에 진동하네요. 성우는 당황한 듯 젓가락을 내려놓고 아침 차리기 힘들까 봐요라고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힘들면 힘들다 하지 왜 이렇게 다 엉켜요라고 말했죠. 성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시선을 식탁 아래로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뭘 잘못한 거지요라는 혼란이 천천히 번지고 있었어요. 혜진은 냉장고 문을 세게 닫으며
이제 당신이 집에 계속 있는 거 솔직히 아직 익숙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날카로운 듯 했지만 오히려 두려움에 가까운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에 힘이 빠져 젓가락이 달그락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 집안의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라면 국물의 뜨거움이 아니라 마음속 서늘함이 그를 움찔하게 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리며 배달 기사가 아이스팩 회수하러 왔습니다. 라고 외쳤죠. 짧은 외침이지만 그 소리가 두 사람의 팽팽한 분위기를 찢어놓는 듯 들렸습니다. 혜진은 문을 열어 짧게 대응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성우를 힐끗 보며 나는 오늘도 할 일이 많아요. 당신이 옆에서 움직이면 더 복잡해져요라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럼 내가 밖에 좀 나갔다 올까요라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대답하지 않고 싱크대에 물을 켜버렸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두 사람의 대화 대신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라면 그릇을 들고 식탁 끝자락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집에서 가장 어색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출근 준비를 하며 거실을 지나치다가 부모의 분위기를 단번에 눈치챘습니다. 오늘도 또 싸우셨어요? 그녀의 질문에 성우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아빠는 그저 쉬고 있을 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혜진은 반응하지 않고 식탁을 정리했지만 손끝이 떨려 그릇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닫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더 깊은 불편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우와 혜진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긴장감이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아침 서로의 마음은 단 한 줄의 말도 닿지 못한 채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성우는 점심 무렵밖에 잠시 나갔다가 느릿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산책을 하면 마음이 가라앉을 줄 알았지만 되려 텅 빈 기분만 더 커지고 있었죠. 현관문을 열자 집안에는 텅 빈 정적이 깔려 있었고 그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는 동안 그의 표정에는 지친 기색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집이라는 공간이 자신을 받아주지 못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손등으로 땀을 닦으며 등을 살짝 기대자 오래된 쿠션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다시 열리며 정혜진이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혜진의 걸음은 평소보다 빨랐고 얼굴에는 뭔가 눌러둔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성우는 눈치를 살피며 일어날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조용한 움직임마저 혜진의 눈에는 불편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은 장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밖에 좀 나갔다 오더니 또 소파에 누워있네요. 성우는 억울한 표정을 짓고 조금만 쉬려던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냉장고 문을 벌컥 열며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으면 답답하죠. 누구라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푸념처럼 들렸지만 성우의 가슴에는 깊이 박혔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일어나며 나보고 집에 있지 말라는 말인가요? 라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장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네요 라고 차갑게 내뱉었어요. 성우는 손을 허벅지 위에 올린 채 떨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낮게 뒤이어 나온 말에는 쌓여있던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편하게 쉴 곳이 어디인지 정말 모르겠네요. 그 순간 옆집 아주머니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어머,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혜진은 당황하며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라고 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쾅 하고 울려 퍼지며 거실의 공기는 더 얼어붙었어요. 성우는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지갑이 부딪히며 작은 금속 소리를 냈고 그 소리마저 쓸쓸하게 들렸습니다. 혜진은 또 어디 가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성우는 신발을 신으며 고개를 들지 않고 짧게 말했습니다. 잠깐 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장갑도 없이 문을 열고 나서는 그의 뒷모습은 오래도록 쌓인 외로움을 품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집 안에는 찬 공기와 함께 깊은 정막이 다시 흘러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성우는 동네 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람은 차갑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운 코트를 입은 듯 가라앉아 있었죠.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자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함이 밀려왔습니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운동기구에 기대어 이야기하는 노인들까지 모두 제자리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혼자 멈춰 있는 사람은 성우뿐이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갠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시큰하게 저릿해와 조용히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멀리서는 자전거 벨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범한 일상의 소리들은 그에게 위로보다 더 큰 고독을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천천히 내려앉으며 더 작아 보였어요. 바로 옆 벤치에서 노인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집에 있으니까 마누라가 더 뭐라 하대. 그러게 괜히 힘 빠지게 말도 하고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 두 사람의 대화는 성우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들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허리를 조금 굽힌 자세로 서로 하소연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성우는 작은 웃음 같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만 그런 건 아니군요라는 혼잣말이 자연스레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서글픔이 조용히 깃들어 있었습니다. 손끝에서 힘이 빠져 무릎이 손등이 떨리듯 내려앉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전화 화면에는 지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죠.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를 눌렀습니다. 아빠 어디예요? 엄마가 울고 있어요. 지수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성우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별일 없다고 하면서라고 힘없이 답했어요. 지수는 집에 오세요. 그냥 둘 다 힘들어 보여요라고 말했습니다. 통화가 끊어진 뒤에도 성우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뒤엉킨 감정들이 고요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공원을 걸어 나갔습니다. 공원 입구 근처에서 편의점 알바생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퇴직자 상담센터 안내문이에요. 도움 되실 거예요. 알바생의 말에 성우는 멈춰 섰습니다. 전단지에는 새로운 시작, 재취업 지원, 취미 프로그램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성우는 잠시 바라보다가 전단지를 조심스레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동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괜히 화나서 나와봐야 결국은 집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묵직하게 성우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성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이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새 해가 기울기 시작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있었죠. 그 시각 집에서는 혜진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부엌에서 그녀는 성우의 안경을 손끝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시선은 멈춰 있었지만 생각은 계속 흐르고 있었죠. 내가 너무 심했나? 그녀는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 의자 너머로 남편의 자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식탁 위에 고스란히 놓여 있는 듯 보였어요. 혜진의 눈가에는 천천히 물기가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어느 순간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집안에는 그녀의 조용한 울음만이 희미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식탁에 앉아 젖은 손등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죠. 남편이 나간 뒤로 집은 더 넓어 보였고 그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성우의 안경을 다시 천천히 밀어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이것을 닦아 건네던 남편의 동작이 떠올라 마음이 더 뒤틀렸어요. 혼자서 살아온 시간은 길었지만 막상 남편이 사라지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지수가 다급한 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의 눈빛에는 걱정과 놀람이 뒤섞여 있었죠. 엄마 왜 울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급히 눈가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울긴 누가 울었다고 그래. 바람 때문에 눈이 시려서 그래. 그러나 숨을 삼키는 동작에서 억눌린 감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지수는 그녀의 앞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많이 상했어요. 엄마도 그래 보이고. 혜진은 잠시 말문을 닫고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2개의 컵이 남아 있었어요. 그 작은 흔적이 그녀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난 그냥 겁이 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오래 숨겨온 비밀을 꺼내는 사람처럼 떨렸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겁이요? 혜진은 2 손을 꼭 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집에 있으니까 나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 그 말에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죠. 30년 동안 혼자서 살림하고 혼자서 버티고 내 시간 하나 없었어. 이제야 조금 느긋해지나 했는데 다시 모든 게 뒤섞이는 것 같았어. 지수는 혜진의 손을 잡고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아빠한테 말했어야죠. 아빠도 엄청 힘들어했는데. 자세를 낮춘 지수의 말은 다정하지만 단호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에 눈을 감고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근데 나도 아빠가 갑자기 늙어버린 것 같아서 무서웠어.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을 울릴 만큼 무거워 보였어요. 자신이 해온 말들이 남편을 어떻게 찔렀는지 이제야 깨닫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손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두려웠고 아빠도 두려웠던 거예요.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 시간을 돌아 나온 솔직한 고백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은 비난보다 더 깊고 슬픈 종류의 아픔이었죠. 지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내가 아빠 찾고 올게요. 너무 늦기 전에. 그녀는 단단한 표정으로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혜진은 혼자 남아 식탁 위를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2개의 컵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그중 하나는 성우가 마지막으로 마시던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그 컵을 살짝 돌려보았습니다. 작은 움직임인데도 마음이 흔들려 눈가가 다시 번졌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가 있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방 안에 부서진 에코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부엌 위로 혼자만 남은 아내의 긴 숨결이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지수는 성큼성큼 공원길을 걸어갔습니다. 노란 가로등 아래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이 겹쳐 보였고 그녀의 마음 역시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벤치마다 사람들을 살폈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옷깃을 스치며 차갑게 들어왔고 그녀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따뜻함을 찾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는 고개를 숙인 채 벤치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들은 성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맞닿은 눈빛 속에는 말하지 못한 피로와 서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위치에서 아버지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 있었어요. 성우는 시선을 피하며 또 엄마가 보낸 거냐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지수는 벤치 옆에 앉으며 엄마도 힘들어해요. 아빠만 힘든 게 아니에요라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저으며 난 평생 가족 위에 일했는데 돌아온 건 이런 말뿐이야라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손등을 살짝 잡으며 엄마는 혼자서 너무 오래 버텼대요. 아빠는 책임이 컸고 서로 다 지쳤던 거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성우는 손가락을 천천히 말아쥐며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나는 그냥 쉬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말 속에는 억울함과 허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지수는 그의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쉬어도 돼요, 아빠. 근데 엄마도 쉬고 싶었대요. 지수의 대사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여는 듯 했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벤치 아래에서 흘러가며 마른 나뭇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성우의 어깨는 한번 크게 들썩였고 그 움직임은 감정을 억누르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죠. 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한마디를 더 건넸습니다. 엄마 아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가면 돼요. 이 말에 성우의 시선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는 허벅지를 감싸듯 손을 모으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발끝으로 힘이 들어가는 모습에서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집으로 향하는 길을 나란히 걸었습니다. 가로등의 노란 빛이 성우의 뒷모습 위에 부드럽게 떨어졌습니다. 말없이 걷고 있었지만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성우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굳었던 감정이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지수는 아버지의 걸음 속도가 예전보다 느려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느린 걸음마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 보였죠. 바람이 살짝 불며 두 사람의 머리칼을 흔들었습니다. 성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집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있었지만 돌아가겠다는 의지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집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집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해지는 소리에 놀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식탁 옆에 놓인 의자가 살짝 밀리며 삐걱 소리를 냈고 그 짧은 마찰음은 긴 하루의 끝을 알리는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한성우는 신발을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얼어붙어 있던 감정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숨을 들이쉬며 거실로 들어왔고 혜진은 떨리는 손끝을 앞치마로 감싸쥐었습니다.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가득 고여 있었죠.
성우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려는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당신 힘든 거 제대로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혜진은 눈가가 흔들리며 자리에 서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서운할 줄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억눌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조금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쉬고 싶었어요. 그냥 당신 곁에서 편하게 있고 싶었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식탁 모서리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난 다시 똑같은 일상이 올까봐 무서웠어요. 잠깐이라도 내 시간 갖고 싶었는데 말도 못했어. 그녀의 말은 오래도록 감춰온 진심을 드러내고 있었죠. 지수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지금처럼만 말하면 돼요. 서로 오해할 필요 없어요. 혜진은 지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성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앞으로 같이 해봐요. 집안일도 하루도. 당신만 힘든 것도 아니고 나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제안은 조심스럽고 불완전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같이 해봐요. 이제라도 그렇게 살아봐요. 그의 말끝에는 다정함보다 더 깊은 안도의 숨이 묻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로의 손을 잠시 머뭇거리다 천천히 맞잡았습니다. 손끝이 닿는 순간 오래 굳어있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듯 했어요. 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랜만에 부드러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따뜻하진 않아도 차갑지 않은 공기였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작은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가 알았습니다. 오늘의 대화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고 집안의 공기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어색하게 스치던 두 사람의 발걸음도 이제는 자연스러워 보였죠. 한성우는 조심스럽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요리교실에서 배운 칼질이 손에 아직 익진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작은 설렘이 비쳤습니다. 부엌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와 성우의 손등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는 재료들을 정리하며 오늘 저녁을 스스로 해보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잘게 썬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냄비 안에서는 약한 불이 은근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성우는 천천히 양념을 섞으며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요. 그의 낮은 독백에는 긴장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작은 칼질 소리에 귀가 자연스레 쏠렸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지만 따뜻한 변화의 신호처럼 들렸죠. 혜진은 책장을 넘기다 말고 고개를 들어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성우는 아직 서툰 손놀림으로 냄비 뚜껑을 열고 향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에 혜진은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녀의 말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관심이었습니다. 성우는 놀란 듯 고개를 돌리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해보려고요. 요리교실에서 배운 걸 써먹어야지요. 성우의 말에는 작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혜진은 그 모습이 새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난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혜진의 농담 섞인 질문에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조금 알겠어요. 이제는 나도 같이 할게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습니다. 혜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하고 그의 손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머금은 채 의자를 끌어와 살짝 멀찍이 앉았습니다. 냄비에서 따뜻한 냄새가 퍼져나오자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방에서 나오며 향을 맡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예요? 진짜요? 그녀의 밝은 목소리가 식탁 위의 분위기를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우는 면을 건지며 꼭 맛있을 거라고는 못하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지수는 작은 박수를 치며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세 사람이 마주 앉았고 따뜻한 음식의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성우는 젓가락을 들며 살짝 긴장했지만 미소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마침내 함께 첫 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조용한 식탁에서 작은 웃음소리와 따뜻한 말들이 가볍게 흘러나왔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이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성우를 바라보며 속으로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같이 가도 괜찮겠다. 성우는 그녀의 눈빛을 느끼고 조심스럽게 눈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의 조용한 공기가 소리 없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햇살이 창문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마주 앉아 있는 이 시간만큼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작은 식탁 위에서 세 사람은 아주 천천히 새로운 일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